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빨 톡톡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2020년 대외언, 사교육은 몰라간다. 이제 어쩔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고, 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 사교육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인식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교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대한민국 사교육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엄마들이 사교육에 목매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내가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욕심에서 자식과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지금 60대, 거의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되시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공부만 잘해서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하면 검사, 판사, 돈도 많이 벌고, 명예며, 다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촉망받는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 판사, 검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꿈을 내 자식한테 입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자식이 행복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흔히 우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좀 나이가 젊은 층에 제 거래처나 그런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갖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였어요. 차라리 애를 대학 보내고 뭐하고 하는데 그때까지 들어가는 학비나 이런 거 다 모아서 저기 어디다 땅이라도 사놨으면 지금 내 자식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학비며 생활비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축과 절약이 없이 모든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고 쓰잘데없는 지식만 머릿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가져야 힘이 되고 명예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의사가 된다 그래도 요즘 나와서 이제 개인 병원 차리지 못하면요, 의사로서 비전이 없어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로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경력을 쌓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검사나 판사로 경험을 쌓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줄이 있고 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이 자식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줄이 있고 백이 있는 자산가들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펙이라는 게 중요한데 서민들한테는 스펙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일단 공무원, 변호사, 검사, 선생님 등은 이제 미래에는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다, 공무원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매력적인 직업으로 꼽고 있지만 이제 미래에는 그렇게 촉망받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연금이 바닥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가계부채가 상상 초월이고 공영부채 부채가 일단 나라에 빚이 많고 연금이 바닥나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 월급, 연금 이런 걸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촉망받던 직업분들은 지금은 이미 공부 포화의 상태고 새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힘들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농업이나 기술직 같은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오히려 3D 예를 들어서 건설 쪽 인부들이 딸려서 말도 못해요. 타일 붙이는 사람들, 전기공들은 오히려 일이 편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뭐 농업을 한다 그래도 내가 나가서 밥 내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나무 사업을 한다 그랬었죠. 과거에 했었다 그랬고, 지금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농대만 나와도요, 나라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트랙터 1억짜리 하나만 갖고 있어도 1년에 연봉을 거의 1억씩 벌어낸다 그래요. 트랙터 뭐 한 3억, 2억 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해갖고요, 뭐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뭐 이런 거 해서 구매를 해서 농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연봉이 그 농대 나와서 기본 연봉이 뭐 1억, 5천에서 1억은 그냥 기본 된다 그래요. 그럼 요즘 뭐 대기업 대리급들도 연봉 5천 받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러니까 수요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학교에 우리들이 가르치는 공부는 뭐예요? 전부 암기란 말이에요. 수능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경제인식이 그러니까 부족한 거고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너는 이제 커서 무조건 변호사 해야 돼. 의사 해야 돼. 또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라도 하자. 야, 대학 다 가는데 4년제 못 갈 거면 2년제라도 가야지. 뭐 이런 그냥 단순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좀먹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결국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다. 자, 젊은이들이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한국은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인구 감소의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 지금은 일단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정보 습득에 굉장히 용이하죠. 주변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부유한 자본가가 아닌 이상 노동 수입만으로는 미래의 생존을 꿈꾸는 것조차 이제 사치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직장 취업을 해서요. 자, 연봉 잘 받아서 3,000 받는다 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너스 해갖고 3,500 받는다 쳐요. 1년에. 자, 3,500만 중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것저것 빼서 집에서 얹혀 살고 하지 않는 경우라 그러면은 기본 2,000만 원은 봐야 돼요. 혼자 살면은 무대로 1,500만 원 봐야 돼요. 이것도 여자친구 뭐하고 만나고 뭐하고 이럴 여유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1년에 2,000만 원씩 모아서 10년을 모으면 2억이 걸리죠. 야, 지금 서울에 아파트 30평짜리가 기본 4억 합니다. 자, 그럼 20년 동안 일을 해서 자, 집 한 칸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과연 모을 수가 있느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젊은 층들은 취업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기업에서도 뽑질 않아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의 시대예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부분들은 뭘까 살펴보면 사무직 뭐 계산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거 운용을 하는데 기계보다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운송. 자, 살펴보면 지금 자율주행차니 뭐니 이런 거 나오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화물 운송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요, 차에다 그냥 물건만 실어놓고 리모컨 딱딱 눌러갖고 출발하면 서울 어디까지 딱 올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버스라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이제 운행을 하게끔. 왜? 이게 안전하니까. 인간처럼 심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시범 운행을 하게 되고, 뭐 1, 20년만 지나면 당장 그게 보급화 되겠죠. 그럼 인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당장 뭐 앞으로 30년, 50년 뭐 이 안에 우리가 키워야 될 건 무언가. 이게 창의적인 부분인데 이 창의력은 아직 기계가 인간을 쫓아오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뭐 공부라든가 그런 류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좀먹고 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느라고 미래를 준비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1위에요. 이게 사교육 때문에 그래요. 사교육과 자녀 교육.
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노인 빈곤율을 없애려니까 애를 낳지 말아야죠. 나라에서는 애 낳아라 하는데 해주는 게 없어요. 자, 집원이라고 뭐 이것저것 해주는데 그냥 입에 풀칠 겨우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야,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지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차라리 안 낳고 말자.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노동수입으로는 충당을 할 수가 없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을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할 여유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보다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게 지금의 젊은 층들이에요. 자,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인 이유도 사교육이다. 자, 사교육이 대한민국처럼 열정적인 나라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육을 사교육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요,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자, 일을 굉장히 조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우선시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거기도 과거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자녀 교육에 사교육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거예요. 사교육은 자녀 교육에 쓰잘데가 없다. 자녀의 친구들이 학원을 가니까 가야 하고, 과외를 받으니까 받아야 되고, 나는 못 배워서 못 살았으니까 자녀들은 배워야 하고, 과거에는 기회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은 인재가 공급이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엔간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직장에 취직하고 뭐하고 하면 일반 노가다 다니고 뭐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노가다 일용직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반 회사에서 그냥 뭐 한 5년 다닌 사람들보다 거의 한 150% 이상은 벌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공급이 넘쳐나는 그쪽에는 발도 들이지 말아라. 경제성장을 이만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교육에 대한 이해, 자본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렇게 모든 걸 자녀에게 투기를 하면 결국은 저는 이제 사교육도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식 방송을 하고 하면 투기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 우리는 투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에게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경쟁식을 심어줘야 되고요. 자,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진짜 원하는 게 무언지를 그런 부분을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자기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남 밑에서 맨 책상에 앉아서 남 일만 하라고 시키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고 이런 자체가 진짜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변만 봐도 우리 고모며 뭐 누구며 다 자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더라.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왜? 한국인은 똑똑하니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지금 이제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곳으로 이민을 택하고 있어요. 이민을 택한다는 이유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데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일을 막 많이 안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아도요,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진입을 하고, 왜? 우리나라가 자국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좀 내가 이렇게 주식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나누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게 될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부에 목말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헝그리 정신. 자, 헝그리 정신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가진 돈이 없어서 거의 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고 삽니다. 물론 이게 돈이라는 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일단 정보가 넘쳐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때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랑은 지금이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보면 6살짜리, 7살짜리 가끔 TV에 나온 애들 보면 전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애들이 말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미 성인이야. 우리 때는 나는 5살, 6살, 뭐 8살, 10살 때까지 그냥 진짜 뒷산에다 매미만 잡으러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 진짜. 근데 애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사교육, 뭐 그러니까 과외,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을 배제한 시간에는 자기 이제 창의력을 기르고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일단 사색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계속 무슨 책 같은 거 들이밀어놓고 암기만 시키니까 그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교육의 몰락은 뻔하고 이런 사교육이 몰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도로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고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물류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 안정을 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나라다. 그리고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 초고속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예요. 이제 민족성이 일단 뭔가 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유태인보다도 한국인들이 더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치안이 엄격한 나라고 일단 사는데 안전해요. 총 같은 거 들고 누가 밖에서 이렇게 머리에다 겨누고 그러지 않잖아. 그리고 한류의 세계화를 이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보면 무언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마케팅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은 다져놓은 나라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의 그 경제인식이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여기저기서 되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정보들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에 중점을 둬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하고 자산가가 되어야 하고 창의력이 중점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노인빈곤율, 자살률 1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국이 살기가 어려운 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나라라는 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야 된다. 그러려면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거나 하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가 있어요.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도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빨 톡톡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뭐 살펴볼 내용은요, 2020년 대외언, 사교육은 몰라간다. 이제 어쩔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고, 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 사교육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인식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교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대한민국 사교육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엄마들이 사교육에 목매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내가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욕심에서 자식과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지금 60대, 거의 뭐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되시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공부만 잘해서 뭐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하면 검사, 판사, 돈도 많이 벌고 뭐 명예며 뭐 다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촉망받는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 판사, 검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꿈을 내 자식한테 입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자식이 행복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흔히 우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좀 나이가 젊은 층에 제 거래처나 그런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갖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였어요. 차라리 애를 대학 보내고 뭐하고 하는데 그때까지 들어가는 학비나 뭐 이런 거 다 모아서 저기 어디다 땅이라도 사놨으면 지금 내 자식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학비며 생활비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축과 절약이 없이 모든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고 쓰잘데없는 지식만 머릿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가나요. 기업에서도 뽑질 않아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의 시대예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부분들은 뭘까 살펴보면 사무직, 뭐 계산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거 운용을 하는데 기계보다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운송. 자, 살펴보면 지금 자율주행차니 뭐니 이런 거 나오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화물 운송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요, 차에다 그냥 물건만 실어놓고 리모컨 딱딱 눌러갖고 출발하면 서울 어디까지 딱 올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버스라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이제 운행을 하게끔. 왜? 이게 안전하니까. 인간처럼 심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시범 운행을 하게 되고, 뭐 1, 20년만 지나면 당장 그게 보급화 되겠죠. 그럼 인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당장 뭐 앞으로 30년, 50년 뭐 이 안에 우리가 키워야 될 건 무언가. 그러니까 창의적인 부분인데, 이 창의력은 아직 기계가 인간을 쫓아오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뭐 공부라든가 그런 류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좀먹고 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느라고 미래를 준비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1위에요. 이게 사교육 때문에 그래요. 사교육과 자녀 교육.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노인 빈곤율을 없애려니까 애를 낳지 말아야죠. 나라에서는 애 낳아라 하는데 해주는 게 없어요. 자, 지원이라고 뭐 이것저것 해주는데 그냥 입에 풀칠 겨우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야.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지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차라리 안 낳고 말자.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요즘 농대만 나와도요, 나라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트랙터 1억짜리 하나만 갖고 있어도 1년에 연봉을 거의 1억씩 벌어낸다 그래요. 트랙터 뭐 한 3억, 2억 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해갖고요, 뭐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뭐 이런 거 해서 구매를 해서 농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연봉이 농대 나와서 기본 연봉이 뭐 1억, 5천에서 1억은 그냥 기본 된다 그래요. 그럼 요즘 뭐 대기업 대리급들도 연봉 5천 받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러니까 수요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학교에 우리들이 가르치는 공부는 뭐예요? 전부 암기란 말이에요. 수능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경제인식이 그러니까 부족한 거고요. 사람들이 여기 해서 너는 이제 커서 무조건 변호사 해야 돼. 의사 해야 돼. 또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라도 하자. 야, 대학 다 가는데 4년제 못 갈 거면 2년제라도 가야지. 뭐 이런 그냥 단순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좀먹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결국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다. 자, 젊은이들이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한국은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인구 감소의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 지금은 일단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정보 습득에 굉장히 용이하죠. 주변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부유한 자본가가 아닌 이상 노동 수입만으로는 미래의 생존을 꿈꾸는 것조차 이제 사치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직장 취업을 해서요. 자, 연봉 잘 받아서 3,000 받는다 쳐요. 뭐 이런 거죠. 뭐 보너스 해갖고 3,500 받는다 쳐요. 1년에. 자, 3,500만 중에 생활비가 얼마 들어갈까요? 이것저것 빼서 집에서 얹혀 살고 하지 않는 경우라 그러면은 기본 2,000만 원은 봐야 돼요. 혼자 살면은 무대로 1,500만 원 봐야 돼요. 이것도 여자친구 뭐하고 만나고 뭐하고 이럴 여유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1년에 2,000만 원씩 모아서 10년을 모으면 2억이 걸리죠. 야, 지금 서울에 아파트 30평짜리가 기본 4억 합니다. 자, 그럼 20년 동안 일을 해서 자, 집 한 칸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과연 모을 수가 있느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젊은 층들은 취업 자체가 쉽지가 가져야 힘이 되고 명예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의사가 된다 그래도 요즘 나와서 이제 개인 병원 차리지 못하면요. 의사로서 비전이 없어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로펌에 들어가서 뭐 어느 정도 좀 경력을 쌓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검사나 판사로 뭐 경험을 쌓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줄이 있고 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이 자식 교육을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줄이 있고 백이 있는 뭐 자산가들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펙이라는 게 중요한데 서민들한테는 스펙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일단 공무원, 변호사, 검사, 선생님 등은 이제 미래에는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다, 공무원 안전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매력적인 직업으로 꼽고 있지만 이제 미래에는 그렇게 촉망받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연금이 바닥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가계부채가 뭐 상상 초월이고 공영부채 뭐 부채가 일단 나라에 빚이 많고 연금이 바닥나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 월급, 연금 이런 걸 제대로 챙겨올 수 있을까요? 나중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과거에 촉망받던 직업분들은 지금은 이미 공급 포화의 상태고 새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힘들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농업이나 기술직 같은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오히려 3D 뭐 예를 들어서
건설 쪽 인부들이 딸려서 말도 못해요. 뭐 타일 붙이는 사람들, 무슨 뭐 전기공들은 오히려 일이 편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뭐 농업을 한다 그래도 내가 나가서 밥 내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나무 사업을 한다 그랬었죠. 과거에 했었다 그랬고, 지금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노동 수입으로는 충당을 할 수가 없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을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할 여유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보다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게 지금의 젊은 층들이에요. 자,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인 이유도 사교육이다. 자, 사교육이 대한민국처럼 열정적인 나라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교육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요,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자, 일을 굉장히 조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우선시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거기도 과거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자녀 교육에 사교육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거예요. 사교육은 자녀 교육에 쓰잘데가 없다. 자녀의 친구들이 학원을 가니까 가야 하고, 과외를 받으니까 받아야 되고, 나는 못 배워서 못 살았으니까 자녀들은 배워야 하고, 과거에는 기회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은 인재가 공급이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엔간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직장에 취직하고 뭐하고 하면 일반 노가다 다니고 뭐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노가다 일용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반 회사에서 그냥 뭐 한 5년 다닌 사람들보다 거의 한 150% 이상은 벌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공급이 넘쳐나는 그쪽에는 발도 들이지 말아라. 경제성장을 이만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교육에 대한 이해, 자본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렇게 모든 걸 자녀에게 투기를 하면 결국은 저는 이제 사교육도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식 방송을 하고 하면 투기와